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여수, 목포, 전주 MBC가 공동 진행하는 전라도 정도천년기념 특집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전라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지 꼭 1000년이 되는 날인데요. 1000년 전라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저희는 지금 전주 풍남문에 나와 있습니다. 풍남문 앞에 걸린 호남 제일성이라는 현판에서 알 수 있듯 전라도의 수도가 있던 이곳에서 저희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로 대변되는 전라도의 정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도민과 각계 인사들이 전하는 전라도 1000년에 대한 축하와 감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호남인들의 힘과 지혜를 더욱더 모아주시고 발휘해 주신다면 전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천년, 한민족의 새로운 천년이 더욱 정의롭고 풍요롭게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술의 도시로 불리던 전라도 지역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괜찮지 않을까.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미래의 정의훈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라도 화이팅! 지금부터는 전라도 곳곳을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광주와 전주, 여수, 목포 중계차가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라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나주 금성관에 있는 광주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금성관에서는 전라도 1000년 기념식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나주 금성관에서는 전라도 1000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태조왕건의 러브스토리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진행됐고요. 현재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라도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 10월 18일인 오늘 기념식이 열린 건데요. 시민공모로 만들어진 종도 1000년 주제곡을 1000명의 시민들이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주는 호남의 천년고도로 불립니다. 영산강 고대 농경문화가 이곳 나주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고려 현정 때 붙여진 전라도라는 지명도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전라도 관찰사가 순행할 때 이곳 금성관에서 업무를 받고 임금을 향해 예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주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명산업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남북협력시대의 중추 역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년고도 나주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주는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까지 다스렸던 전라 가명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과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라 가명 복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라가명 선화당 복원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라가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의 호남과 제주까지 다스렸던 관청이고, 또 선화당은 전라 감사가 진무를 보던 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뼈대가 대부분 완성이 됐고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가명은 1952년 폭발사고로 훼손된 뒤 전북 도청이 들어섰다가 도청이 이전된 뒤에는 건물을 모두 허물고 재창조 작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 자리와 풍남문에서 어젯밤부터 문화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야제에는 토크 콘서트와 타종식 등이 펼쳐졌고, 오늘 오전에는 천년의 자긍심, 새로운 천년을 향한 웅비라는 주제로 전북과 광주, 전남 등 세계 시도민들이 모여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등 기념식과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명이 완공되면 전라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뽐내고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호남하면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향입니다.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진도 울림선방에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 그곳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남종화의 본산 진도 울림산방입니다. 차의 성이라 불리는 초이선사, 그리고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이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곳입니다. 직접 심었던 배롱나무꽃처럼 피어난 소치의 예술호는 아들 미산 허형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에 이어졌습니다. 구름과 짙푸른 숲이 어우러진 이 산방에서는 그림 같은 풍경에 걸맞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2달간 일정으로 진도와 목포의 6개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수묵 비엔날레는 지금까지 2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울림 산방 같은 명소부터 항구의 터미널, 도심의 옛 건물까지 15개국 271명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20개 언어들이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수묵 비엔날레는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해마다 영화의 대안적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등과 더불어 예양 호남의 향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수묵의 색채와 묵향으로 물든 남도의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도 울림 산방에서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라도는 호국의 성지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들의 혼이 지역 곳곳에 남아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이순신 광장에 나가 있는 조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원형에 가까운 거대한 거북선의 모형이 전시돼 있습니다. 충무공은 양무 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호남을 국가적 요충지라 여겼는데요. 이 같은 이순신 장군의 유적은 아직도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감으로 재직하던 정읍에는 충무공원과 충렬사가 세워졌고, 순천 충무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었던 여수 진남관, 두 차례의 외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진도 울돌목과 순천 외성 등에서는 충무공과 조선군의 용맹한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도는 이처럼 서남해안 전역에 분포한 이순신 장군의 유적들을 모아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다수의 의병들이 활동했던 고장이기도 한데요. 의승의 본거지였던 흥국사를 비롯해 호남의 산사 대다수는 국가의 위기 때마다 의병들의 주요 활동지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땅 호남에는 호국 정신이 깃든 유적지 상당수가 남아 후손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라도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전라도민의 삶터인 호남선 철도와 국도 1호선, 전라도의 문화유산의 현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주의 박찬익 기자가 호남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목포로 가는 무궁화 열차, 평일이어서인지 객실은 여유가 많습니다. 호남 쪽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승객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좀 높다 그런 느낌은 나요. 그러니까 저쪽 경부선에 비해서 이쪽 호남선 쪽이 승객 평균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거죠. 노인분들이 많은 거죠. 일제강점기인 1914년 개통된 호남선은 전라도 수탈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 장년층에게는 아련한 추억의 교통수단입니다. 고향에서 떠날 때 밤열차 타면은 아침에 도착했지. 밤새 열차 타고. 그러면 저 찐고구마, 저 뭐야 달걀도 사 먹고 사이다 사 먹고 그런 거지. 세월은 열차보다 빠르지만 전라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푸근한 고향입니다. 전라도 오면 일단 인심이 좋고요. 또 먹거리가 풍부하고 또 공기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전라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지에 나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발휘를 받아서 발전을 많이 못했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봐야죠. 처음에는 전라도 사람 사귄다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집안에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전라도 사람도 좋고 이쪽 인심도 좋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 가끔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이나 글을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대에 갔을 때 선임들이 막 전라도 사람이라고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은 아직도 굴곡진 세월을 살아온 전라도민들을 실은 호남선 열차는 과거 100년을 지나
새로운 천년을 향해 막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한반도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은 그 이름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국도 1호선의 의미와 상징성을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남북을 잇는 도로인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서부 평야지대를 거쳐 판문점까지 524km, 남북 분단 이전에는 신의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도 1호선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용했고, 전쟁 이후에는 전라도의 쌀을 수도 서울과 전국에 실어 나르며 결의의 젖줄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국도 1호선의 큰 의미는 목포에서 출발해서 주로 농공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농공지역을 통과하면서 물자를 수송하기에 편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회 도로도 만들어졌고 모든 구간은 4차로로 확장됩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건설했으며 지난 2016년 국도 1호선 전 구간을 4차로 이상으로 확장 완성했습니다. 2012년 목포대교 개통으로 국도 1호선의 시작점은 고화도로 변경됐습니다. 국도 1호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 안에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고 국도 1호선을 연계한 남북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 동맥인 국도 1호선 시작점인 목포와 신의주 사이에서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남북 간 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전라도는 물론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기록인 국도 1호선은 지금도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은 호남민들의 정신은 호남의 의향이라는 명예를 가져다 줬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호남민들은 구국의 대열에 동참했고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효고 기자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말로 상징되는 호남 정신은 근현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굽이쳤습니다. 근대의 문을 열었던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은 호남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인간의 평등과 반외세를 기치로 내걸고 아래로부터 진행된 동학은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동학의 정신은 의양 호남을 잉태했습니다. 구한말 호남 의병 항쟁이 그렇고 일제시대 3.1 독립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그렇습니다. 가장 강인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 이 호남 세력이랍니다. 그 뿌리가 바로 동학 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이다. 해방 이후 호남민은 민주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반독재 투쟁은 4.19 혁명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의 중심에는 전남 화순 출신의 이한열 열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저항 정신은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끈 촛불 집회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졌던 의양 호남. 정도 1000년의 역사에 담겨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0년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과거 전라도의 위상은 문화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사라졌던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정도 1000년을 맞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진남관입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현재는 거대한 가설 덧집에 둘러싸인 채 수많은 목재 구조물이 해체됐고 토지 발굴 조사가 끝나는 내년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재건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존 자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변형된 부분은 고증을 거쳐 300년 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변형됐던 진남관의 건물의 본 모습을 찾는 또 복원정비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오늘날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 가명의 복원 공사도 정도 1000년을 맞는 올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라감사의 집무 공간을 포함해 주요 건물들이 조금씩 모습을 갖추면서 전체 공정률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쯤에는 과거 전라도를 상징했던 행정관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감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민정을 어떻게 살폈고 내하에서는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을 쭉 볼 수 있게끔 컨텐츠를 채울 예정입니다. 나주에서는 600억 원대의 나주목 관하 복원과 나주 읍성권 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광주의 희경루 복원은 내년 하반기 공사를 앞두고 토지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를 통해 과거 전라도의 역사와 위상을 되찾는 작업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천년 전 해상왕국 고려 국제무역의 주무대는 바다와 섬을 가진 전라도 서해안이었습니다. 전라도 새천년 제2의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비교우의 자원을 앞세운 SOC 준비가 시급합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는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는 새만금 간척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밸리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황의 경제권 전략으로 서해안 산업 물류벨트를 꼽았습니다. 핵심은 군산에서 끊긴 남부 서해안 철도를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남북철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서해안 거점과 중국의 남부 저장성 등 산업과 물류가 활발하게 오가는 서해안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당연히 목포권, 그다음에 광주권, 이 새만금권이 상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보완 관계를 갖는. 서남권의 주요 관문 무안국제공항의 거점공항도 1단계 우선 전략 과제입니다. 환항해권에 지금 새만금 공항이 있고 무안이 있고 무안공항이 있는데 지금 2022년에 개항되는 흑산공항이 있습니다. 협업 체계를 하게 되면 더더욱 그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2 서해안 시대의 관건은 전남북을 가르는 소지역주의 극복입니다. 공항 문제를 두고 새만금과 무안을 가르고 스마트팜 등 정부 공모 사업에서 전남북의 분열 양상이 그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권역별 대안 모색에 전라도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조만간 시험 발사체가 발사됩니다. 천년 역사의 전라도 그 끝자락 고흥이 나로호에서 누리호를 거쳐 앞으로 달 탐사까지 대한민국의 세계를 넘어 우주로 날아가는 새로운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나로우주센터. 오는 25일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발사체 조립과 발사대 점검, 발사체계 확인 등 우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험 발사체는 누리호로 명명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을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제작해 비행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로켓입니다. 발사체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 반열에 이제 저희가 올라갈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뭐 10위 안에 드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자체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이 4개가 묶여 누리호 1단에 들어가고 2단에 또 하나, 위성이 실릴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장착됩니다.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고흥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힘차게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집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서는 것입니다. 고흥나로우주센터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의 또 하나의 그 우주 정보의 메카로 이 관련한 산업들도 연결하고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 우주 개발 시장에 뛰어들어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비용, 맞춤형 발사체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우주 선진국들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달 탐사에 성공하기까지 우주로 가는 관문 나로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정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역의 암울한 과거이자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그 70주기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출발점으로서 이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호소입니다. 진상규명, 희생자를 위한 피해보상, 부당한 국가폭력 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여순사건 특별법안. 현 정부 들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국방부가 민간인 학살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는 배경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범청년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앞으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만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여론을 지역 외부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범시민연대는 전국 YMCA 연맹이나 교수노조 등과 적극 협력해 국민청원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순사건 70주기 합동추념식이 내일 오전 10시 반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시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추모식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역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단체의 추모 행사와 추모사 낭독,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 4.3 유족과 더불어 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과 안보,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감시감독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공정한 광고 수익 배분 탓에 지역 MBC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지역 MBC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전파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형 광고 판매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 사무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 본사와 지역 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조명합니다. 여수산단 내 금호 P&B 화학이 2천억 원을 투자해 비스페놀 A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금호 P&B 화학은 오늘 여수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산단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 6월까지 비스페놀 A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비스페놀 A는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부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원료로 금호 P&B 측은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 규모가 연간 45만 톤에서 65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최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방문해 여수 경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셋의 경도개발 참여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 실현 차원이라며 일본 나가사키현의 하우스 텐보스 테마파크처럼 고급스럽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연륙교 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남해안이 경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경도에 대한 미래에셋의 투자 계약서가 전남도 의회에서 공개됐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어제 오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를 도의회에서 열람 방식으로 공개했으며 도의원 7명이 1,000쪽 분량의 계약서 원본 전체를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미래에셋이 양수대금 3,433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